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명상 강의를 하기 전에 기조정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작용이나 안 그러면은 또 지장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또 그 흔들림이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서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직접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동작을 하면서 합장으로 하면서 시작이나 마무리할 때 마디매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장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을 합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나와 상대, 나와 컴퓨터, 나와 업무, 나와 음식, 나와 장소, 어떤 것이든 간에, 나와 친구, 부부,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관계가 서로 이어져 합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합친다는 것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협동한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하는, 그것이 이 방향은 위로 향하듯이,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상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를 향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합장을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가져서 본다면은 아주 바른 시각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면서 절에 가시거나 또 교회에 가셔가지고 합장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나와 신과 만나든가, 기도하는 거는 나와 신의 어떤 그런 개념이게 됩니다. 나와 또 평소 때도 합장을 하면 저절로 목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합장을 한다는 것은 나와 상대의 만남과 같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합장을 한다면은 어떤 기도가 더 집중되고 더 진심으로서 그 절대와 가까워지는, 신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명상을 할 때, 명상센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명상 공부를 한다는 게 또 다른 데 명상과 다른 기구를 쓴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명상과 제가 명상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도구를 서로 다른 도구를 쓴다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전에도 제가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명상 공부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영파견의 영지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근원의 원소가 되는 영, 그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명상을 하는 어떤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한다, 안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는다, 음악을 듣는다, 여러 가지 그런 거로 봤을 때, 그것은 어떤 방법적인 차원이고, 실제 명상의 그 목적은 절대에서 상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대계도 알고, 또 절대의지도 알고, 이 절대와 상대의 관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상대계에서, 이 세상의 어떤 상대계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치와 절대계에서 가지는 그 가치에서 상통하는, 우리가 상대계가 점점 그 절대계에 가까워지는, 이미 절대에서 분화됐다 하더라도
분화돼 가지고 상대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상대계의 존재 이유를 알고 절대의 의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공부를 명상 공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 공부는 절대와 상대를 바르게 인식하는, 처음에는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서 이어져야 되는. 그래서 명상 공부는 아는 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섬으로 아는 지식을 생활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명상 공부라 하고, 그 목적은 영지도에 있다. 우리가 타고난 영지도,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도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명상을 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영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역이 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거고. 그래서 영역 정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두운 앞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을 좀 어둡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밝은 빛으로 해서 주변을 밝히게 되는, 또 환하게 하는, 그 빛으로서 환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명상을 하면은 이제 밝은 빛이 활성화돼 가지고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영은 밝은 빛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밝은 빛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알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그 파장이 가시광선, 그게 볼 수 있는 광선의 파장과 한계치를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높거나 더 낮을 때는, 그 파장이 아주 미세하거나 아주 크거나 할 때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의 파장, 그것 한도 내에서는 그것만 보고 우리는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거의 이상 전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가청 주파수,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가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그 이내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그거보다도 저주파라든가 고주파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선이나 감마선이나 CT 촬영하고 이래 할 때 레이저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강한 이런 불빛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본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아주 조밀한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그 밝음이 그렇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금방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거라든가 또 말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한다든가 이런 거로서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밝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뭐와 같나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 되고, 또 석가 부처님이 태어난 지가 25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동안에도 그 가르침이 우리가 전해받고 이렇게 그 삶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밝은 빛이 지금까지도 전해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0 몇 년도인가 그때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그 어떤 지역에 큰 명상가가 있으면은 범죄율이 낮다는 얘기를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어두우면은 범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밝으면 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은 CCTV가 우리가 그런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CCTV를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세상이 더 밝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정보 역시도 그만큼 밝아져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나 TV나 이런 쪽에서 금방 알려가지고 다 멀리 있어도 금방 볼 수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동영상 일반적인 그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 밝은 면의 한계를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훨씬 확장돼 가지고 밝은 빛으로 비추고 있던, 햇빛은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다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밝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영역 정대가 되고 이래 되면은 우리가 어두운 부분에서 발생되는 빙이라든가 천도라든가 테마, 가히 눌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빙이나 천도, 테마 이런 것은, 가히 눌림 이런 것들은 어두운 부분, 마음의 어두운 부분, 암울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게 됩니다. 아주 밝아버리면, 실제 밝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빛이라 그러면 계속 불을 떼어줘야 그 불이 유지가 됩니다. 장작이 없으면 그 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장작 다 타고 나면 소진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역이 갖춰졌을 때 내 스스로 계속 밝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절대 의지에서 점점 가까워지가는 그런 영역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그 밝은 빛으로 이루어졌을 때 빙이나 천도, 테마, 가히 눌림 이런 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전에 어릴 때도 뭐 저는 그 가히 눌림이 별로 없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히 눌림이 일어나는 것은 잡스러운 영역이 아주 약한 잡스러운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잡스러운 영역이 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약하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내가 짓눌리게 되는, 내가 뭐 싸웠을 때 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강했을 때, 내가 밝은 빛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몸에 묻어 있는 것을 툴툴 털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구태여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향을 피운다든가 뭐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명상을 하고 영역이 확대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동작을 기로서 저절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털어져 나오고, 또 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지장되는 것을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로라 그러는데 회로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가히 눌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병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잡스러운 영에 대해서 영역이 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히 눌림이 생기는데, 그 가히 눌림이 영역이 높아지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나 그러면은 이제 가히 눌림이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꿈에서나 뭐 내가 오히려 막 쫓아가서 없애버리거나 하여튼 그런 처리가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오히려 덮쳐서 오히려 나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가 부담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쫓아가서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히 눌림이 있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어나는 작용, 물론 영적인 작용인데 아주 알게 되는 정보의 어떤 전달 역할도 되고, 영적인 활동으로서도 볼 수 있고, 또 외적인 영향으로서도 그 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히 눌림 같은 경우도 꿈에서 외적인 영향이 에너지의 작용으로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빙이나 천도, 테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병보다는 영역이 더 셉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아까 절대 공부 더 밝아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빙이나 천도, 테마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집안 가까이 있는 식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빙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떤 영역을 갖춘 사람 영이 됐든 짐승 영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빙의가 됐을 때는 이미 다른 몸에 침입하는 겁니다. 외적인 다른 어떤 작용되는 에너지가. 그런 것들이 돌았을 때 내가 힘이 있으면은 못 돌아오게 되지만은 힘이 없으면은 도둑놈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겁니다. 빙의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처리한다 하더라도 처리하고 나면은 그 문이 열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빙의 치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침입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조치의 가장 핵심은 본인의 모든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 인식하는 그 밝은 빛, 진리로서 이루어진 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밝은 불빛을 이루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역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빙의가 됐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외적인 영향으로서 침입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게 약하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속이려고 그러면 잘 속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속일 수 있는 것은 그 문입니다.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나. 예를 들어서 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전화해가지고 돈을 가져간다. 또 안 그러면은 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돈을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요즘은 그런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어벽이 되지 못하고 그 통로가 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고 문을 만들어 놓는데 닫아야 될 때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하게 됩니다. 아주 나는 문을 잠갔다 하더라도 그 열쇠가 뭐 그렇게 좋은 열쇠 아니면은 금방 열고, 안 그러면 힘을 밀어가지고 뭐 갖다 밀고 하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통로와 같은 겁니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금방 자신의 사고방식, 진리와 더 가까울수록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그 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는 밝은 빛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수문장처럼 절에 가면은 뭐 사천왕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으면 감히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기 사고방식을 더 높여나가는, 자기 인식을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삶의 모습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런 작용이 수도하고 수행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절대 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이든 그 신에 의지해가지고 그 에너지로서 내가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튼튼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관점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의존하게 되면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신을 믿는 거다 말이지. 신을 믿는 거는 모를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다음에는 오는 것은 내가 알미다 말이지. 믿음은 모를 때 필요하는 거고, 그럼 모름입니다. 모름 다음에 오는 것은 알미다 말이지. 내가 알므로써 내 생활화 만드는 것이 그 내가 절대와 가까이 가는 것이지, 하나 되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의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까이 되는, 또 절대자가 있든 없든 내가 그 뜻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또 그거는 역시 내가 절대자의 모습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영역 정대를 했을 때 그런 에너지 작용으로서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 명상을 오랫동안 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자기 생활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면은 그 깨달음이나 신통력이라든가 뭐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저절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꼭 보너스와 같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크게 이 영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육체는 그 절대, 이쪽에서는 영역 정대가 되는 것은 절대의 개념에서 가까이 가는 거고, 건강은 상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체로서 이루어진 몸이, 이 몸체가 건강을, 당연하게 내 내면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은 외적인 모습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꼭 이 그릇과 같이, 만약에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데 접시를 만든다, 호로병을 만든다, 안 그러면은 달 항아리를 만든다. 그것은 장식용으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떤 뭐 용도에 맞춰서 쓸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접시를 만들든, 뭐 밥그릇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용도에 쓰게 되지만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개념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큰 접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작은 접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무엇을 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계되어진 대로 만들어지는, 설계대로 건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기계 설계를 한 대로 기계가 만들어지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계 세상에서는 만들어진 그 기계나 그것을 보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것은 화물차로 해야 되고, 이거는 승용차로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은 그 용도에 지금 화물을 쓴다. 안 그러면 사람 타는 거를 위주로 한다. 안 그러면 아주 고속으로 한다. 안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힘을 많이 쏘기 때문에 저속을 한다. 이것은 차량을 만드는 사람이 의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차량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은 화물차가 있으니까 화물로 쓰는 거고, 승용차가 있으니까 승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개념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만들어진 것은 속에 정신적인 거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육체를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든 내가 주인으로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릇에 따라 가지고 내용물이 담기느냐,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느냐,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냥 어떠한 질병도 마찬가지, 그만 여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런 작용도 마찬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그릇은 이 무엇을 담고자 하는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도 역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정신에서 육체가 나오는, 을이 모여가지고 알이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알 속에 을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부화가 돼가지고 다른 어떤 더 좋은 유전인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을이 없으면 무정란과 같아가지고 부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건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신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결과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병적인 원인은 해소가 되니까 저절로 건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병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을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내부의 장기의 어떤 위장이나 뭐 소장이나 간이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부적인 충격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팔을 부러졌다. 어떻게 보면은 평소 때는 잘 다니다가 오늘 내가 팔을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또 건강 잘 쉽게 부러질 수 있게끔 근육의 어떤 작용도 약하게 돼가 있던, 평소 때 운동하지 않았던, 이런 또
응급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운동성이라든가 운동 감각 이런 데 의해서 미리 준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니까 살면서 언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병에 대한 저항력과 같은 겁니다. 평소 때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항력이 없는데 저놈의 세균 때문에, 저놈의 병균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코로나 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저항력이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 내가 위장도 마찬가지, 병이 일어나는 것은, 위장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주전자와 같은 겁니다.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용량보다도 훨씬 많이 포식을 해가지고 많이 먹는 거거나, 안 그러면 규칙적이지 못해가지고 안 먹을 때는 아예 굶다가 또 한 모금 먹던가, 이렇다면 위장, 아무리 튼튼한 위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탈이 나게 됩니다. 금방 탈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병으로 나타난 거하고 이때까지 내가 위장 탈이 나게끔 만들어진 삶의 모습하고 전혀 별개로 이어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위벽이 흐렸다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가지고 위벽이 흐렸으니까 위장병을 먹게 되고, 또 소화가 안 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소화제를 먹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저항력이나 내 능력,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가 병이 나는 겁니다.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잘 놀래게 됩니다. 조금만 뜀박질을 하게 되면 숨도 가쁘게 되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위장이라든가 또 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간섭된 작용에 의해서 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같이 작용돼 가지고 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방 얘기대로 위장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위장병 먹으면은, 소화제를 먹으면은 위장 운동 안 해도 저절로 소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위장의 소화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저하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소화 못 시킬 때는 소화제를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그 약에 의지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장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치료되는가? 그 저항력이 회복되느냐, 건강하게 회복되느냐, 그 기능들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먹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기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맛도 없고. 그것은 위장의 연동운동, 그 에너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머리나.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OM으로 보면은 그 위장을 중앙토라고 봅니다. 제일 입체로 보자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황제와처럼 노란색을 제일 위쪽, 다른 것보다는 위쪽에 둡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로 보자면 머리가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이나 머리는 같이 이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또 포식 안 하고 또 굶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한목에 금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도 한 번만에 금방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쭉 누적돼 가지고 병이 만들어지듯이 치료도 역시 발병 기간만큼 비례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됩니다. 내가 시속 50km로 쭉 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달렸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올라 그러면 지금의 내가 5시간 속도로 갔기 때문에 그 속도만큼 플러스 50km를 마이너스 50km로 하는 것 때문에 제로 포인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 있지 원상태대로 오르지는 못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시속 50km의 에너지라면은 이 원래 시점으로 돌아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km의 그 작용이 있어야 원점으로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발병되는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치료되려고 하면 1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체력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약도 받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기간을 줄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그 자기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만큼 내 스스로의 바르게 서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기울어진 만큼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 정신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명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영역이 정대돼 가지고 알고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모르고 전혀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저절로와 스스로, 이 에너지 작용은 저절로 축의 작용이 있고 스스로 축의 작용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역 정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또 확인할 수 있고 변화를 볼 수 있는 이 건강, 체력에 대한 건강에서도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강을 회복되게 되면은 그 정상으로서 보면은 병치료도 되게 되고 우선은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긴장대가 쪼여져가 있고 무표정하고 표정이 굳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이때까지 그냥 무관심하게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은 좀 자세하게 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굳어가 있고 뭐 쪼여져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 또 피부 어린애들, 갓난애기나 애기들 피부를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딱딱하거나 아주 노인들의 그 피부 근육처럼 그렇게 탄력이 없는 것 같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라는 신진대사가 하려고 그러면 받아주고 내가 배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용도 되려고 그러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딱딱하면 어지간히 눌러도 막 아프긴 아픈데 속에까지 안 들어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굳은 사람들 우리가 어깨 만져보면 아주 딱딱한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아주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 펴지게 되면서 이제 표정이 굳었다는 건 딱딱하게 있다는 의미고, 그것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길을 서게 되면서 그 근육이 아주 탄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길을 많이 서게 되면은 몸을 만지는 분들이, 마사지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을 만져보면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은 몸에 참 탄력이 있습니다. 운동했는 사람의 몸과 같다 그럽니다. 앉아서 길을 쓰는데도 그런 작용, 우리 몸의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외적인 부분을 새로 받게 되게 되고 내가 썼던 것을 다시 배출하게 되고, 이것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공부를 한다는 것, 명상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 절대와 상대, 그런 절대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상대 존재하는 것으로 배출하게 되고, 이런 것이 신진대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병치료되는 거고,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피부는 탄력을 가지게 되고, 얼굴은 아주 활짝 펴지면서 동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안 아니라도 얼굴 표정이 환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을 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밝으냐.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이 아주 밝은 것도 있고, 뭐 백열등으로 보면은 30촉짜리도 있고 50촉짜리도 있고 더 큰 거는 100촉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밝기에 따라 가지고 그 주변을 밝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또 그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것을 알이라고 보자면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을로 보면은 이해하는데 아주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명상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와 상대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절대의 개념에서 보는 시각과 상대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다릅니다. 손흥민 아버지 손정씨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 생활로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선수 생활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생활에서 오는 그런 압박이나 정신적인 거, 또 가장으로서 책임감, 그 압박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선수 생활을 마감했을 때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앞날이. 전혀 앞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런데 자식들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은 축구를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축구 선수로서 활동하고 이러는데 그 잘하는 좋아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경제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생활고를 시달렸던 그런 참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생활을 접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흥민이가 지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일으키기까지는 굉장히 그 생활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쓸 돈만 많지 자꾸 늘어나지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극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공은 선수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정웅 씨의 성공한 것은 선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된 것은 손정웅 씨가 갖고 있는 소질이 선수로서의 소질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 생활은 자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이 되는 겁니다. 재정. 아직 재산으로 되어지기 이전에 어떤 재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가지고 물질적인 재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공한 것을 재산으로 보고 그런 과정이나 이거 자제가 되는 것을 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드는 과정에서 극복하기까지의 힘든 과정에서는 선수 생활 해가지고 지도자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스포츠 행정이라든가 클럽 운영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은 이제 선수단의 그 감독, 뭐 지도자, 코치나 감독으로 가는 지도자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경영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스포츠 지도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재정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재산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문제와 같은 겁니다. 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도 있고, 뭐 행정도 있고, 또 경영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각의 성공하게 되면 그 소질이 이제 자기 소질대로 하게 되는데, 그 소질이 개발되면 변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 생활은 소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끝이 나는데, 이 끝은 이 성공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는 힘든 것은 없앨 수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생활에서 지도자를 해가면은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만 돼가 있고 내가 알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 힘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지도자로서 성공할지 못할지도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달려만 가는 겁니다. 성공할 거라고만 보고. 근데 이 거꾸로 지도자로 갈 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선수로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몰두해가지고 집중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로 가는 거나 지도자로 가는 거나 똑같이 열심히 갔는데 어떤 거는 성공이 되고 어떤 거는 실패를 한단 말이지. 성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드는데, 그러면 이 힘든 과정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여러 개 화살표 해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힘들어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정들다는 말은 정이 들어 있다는 말과 같고,
힘들다는 힘이 들어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힘 들어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이 힘든 일 속에 들어있단 말이지. 오히려 힘들지 않고 아주 행복하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대단할 건데, 그렇지만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수준은 이 지구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그런 어려운 일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뭐 다른 외계에서는 행복한 것으로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힘든 일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변할 수 없는 이 인류의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힘들다는, 힘들어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은, 이런 말들은 우리말로 다시 뭐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말로 보면 너무나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힘 속에,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그 힘든 일 속에 힘이 들어있다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다, 고난하고 어려운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힘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주 적극적인 극복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앞길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화하게 되는 이런 소질의 개념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는 것은 아주 치열하게 됩니다. 소질이 나오려고. 소의 질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입니다. 소질이. 그래서 그 소가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축구 잘한다, 나는 감독으로 잘한다, 막 이러면 그것이 소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는 지도자로 가고, 니는 선수로 가고, 니는 행정가로 가고, 니는 사업가로 가고, 스포츠 사업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도란도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경영자가 돼야 된다. 막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래버리면 소란하게 됩니다. 소란과 도란과 차이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상 공부와 소질 개발에서 말씀드리는데, 명상을 하면서 배운 만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에서 쓰든 어디든 간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쓰지 못할 것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쓰지도 못한 걸 왜 배우느냐 말이지. 또 쓴다 하더라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큰데 쓰면 큰데 쓸수록 좋은 배움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거,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명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제가 명상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그 혜택이나 능력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다. 살면서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작용에서 어떤 지장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기 됩니다. 예전에도 뭐 참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여기 김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상센터를 운영하려고 13년 정도 됐는갑다. 그 전에 이것을 이제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경매 입찰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입찰로 해가지고 제가 낙찰 받았는 건데, 낙찰 금액이 1등하고 2등하고 만원 차이였습니다. 만원 차이로서 이 지금의 명상센터를 제가 낙찰 받았던 겁니다. 그 폭을 1등과 2등의 폭을 최소화시켰던 겁니다. 또 많이 쓰면 당연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뭐 필요 없는 돈이 지출이 되니까 2등에서 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만원 차이로서 낙찰을 받게 됐던 겁니다. 또 내가 부동산 업으로 나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많이 쓰고 활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도 또 내가 살면서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다. 명상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깨어내가지고 그 깨어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알이 깨어가지고 병아리로 부화돼가지고 닭을 어미닭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지도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명상 공부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와 상대를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범위가 안 넓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은 그 넓은 것을 찾아가려 그러면은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야 그것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갖 길로 뭐 내놓으면 어디로 가라 이래 놓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선명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 선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상 공부는 우리가 살면서 잠시라도 꼭 하시기를, 또 저한테서 공부하든 또 다른 데서 공부하든 그래도 접근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더 해야 되겠다, 더 이제 효율을 좋은 더 빠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이쪽 저쪽을 찾다 보면은 또 찾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악을 공부하는 분이라도 어떤 뭐 인간문화재 되시는 분이나 여러 지도자들을 사사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술은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분한테 사사를 받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어느 분한테 사사를 받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초보자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해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을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명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